안녕하십니까.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이제 곱셈 공식입니다. 고등부의 곱셈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이 두 가지를 잘해야 이제 뒤에 나오는 단원들도 막힘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곱셈 공식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중학교에서 배웠던 지수법칙에 대해서 말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 즉 A, B가 실수고 그 다음에 MN이 자연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볼까요? 자, A의 M제곱 그리고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계산이 됐었냐면은 A의 M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A의 M제곱의 전체의 N제곱을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A의 MN으로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됐을 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M이 N보다 클 때 또 M과 N이 같을 때 그리고 만약에 n이 m보다 클 때로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는 a의 m제곱에서 n을 빼는 걸로 했었고 그 다음에 같으면 0, 0이 아니라 1이죠. 1, 즉 a의 0제곱이 돼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가 됐을 때는 a의 n-m분의 1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원에서 지수법칙을 또 공부를 합니다. 그때 더 뭐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계산하기 쉽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수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됐을 경우 우리는 역수로 a분의 1이라고 한다는 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계산할 때 조금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본다면은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AB의 n제곱이다. 그럴 경우에는 A의 n제곱, B의 n제곱. 그리고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B분의 A의 n제곱이다. 그럴 경우에는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항상 수학은요. 좌변에서 우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념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더 잘하려면 반대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각각 사용할 때 막힘없이 그렇게 계산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걸 먼저 할 텐데 곱셈 공식 하기 전에 자, 이때 이제 다항식의 곱셈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당연히 분배 법칙과 분배 법칙, 즉 분배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지수 법칙, 방금 우리가 중학교 때 복습을 했지만 이 지수 법칙들을 이용을 해서 가장 큰 핵심은 전개입니다. 전개. 곱셈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전개한다. 곱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덧셈이나 뺄셈으로 쫙 전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전개를 한 후 동류항들이 있을 텐데 그 동류항들끼리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들이 어떤 게 있느냐? 당연히 이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교환법칙. 교환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AB를 곱하든 또는 BA를 곱하든 값은 같다. 이게 교환법칙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예요. AB를 먼저 계산하고 C를 계산하는 것과 또 BC를 먼저 계산하고 A를 계산하는 것과 값은 똑같다. 마지막으로 분배법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배법칙. 분배법칙이라고 하면 A 괄호 B 플러스 C라는 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이렇게 분배해서 AB 플러스 BC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A 플러스 B 그리고 C가 곱해져 있다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해 준다면은 AC 플러스 BC 이런 식으로 분배해 주는 걸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우리는 곱셈 공식을 할 텐데, 곱셈 공식은 공식화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정말로 문제 푸는데 많이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 곱셈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곱셈 공식이라고 하면 전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공식부터, 이거는 먼저 중학교 때 우리가 중3 때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배웠어요. 그 중학교 내용부터 한번 복습을 해드리고 고등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분배 법칙을 통해서 MA 플러스 MB 플러스 MC,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한다. 또 중학교 때 배웠던 식, 자, 합의 공식이라고 하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또 차이 공식이라고 배웠죠. A-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또 합차 공식이라고 배웠죠.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라고 있는 것은 우리가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리고 X에 대한 식인 거죠. X 플러스 A 그리고 X 플러스 B에 관한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동료한끼리 묶은 겁니다. 그리고 AB,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AX 플러스 B와 그리고 CX 플러스 D가 있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우리가 ACX의 제곱 그리고 또 동료한끼리 묶었을 때 AD 플러스 BC, 자, X가 되겠죠. 플러스 B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죠. 중학교 때.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부 곱셈 공식을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등부 곱셈 공식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중등부는 2차였다면, 그리고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전개를 했다면 고등부는 3차고요. 그리고 항이 2개 이상이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고등부 공식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게 나와요. 자, 세제곱은 말 그대로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세 번을 곱했는데, 그걸 다 곱한 후에 또 동류한끼리 계산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또 A-B의 세제곱이라는 공식도 있겠죠. 자, 얘도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위에서 합의 공식에서 배웠지만, 자, A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B에 하고 세제곱을 한다면 이 B 자리에 바로 이 마이너스 B가 들어갑니다. 이 마이너스 B가 들어가기 때문에 홀수차수인 부분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 플러스 B 그리고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식은 우리가 전개를 다 해서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보면 얘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고요. 또 A-B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면 얘 녀석도 다 전개해서 우리가
동료한끼리 계산을 싹 해보면 결과물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하고 문제풀이 할 때 이 A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B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곱 공식이긴 하지만 이제 항이 이렇게 A, B 두 개가 아니라 C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자, 이 식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교육과정 외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종종 학교 내신에서도 나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자, 3차입니다. x 플러스 a, 그리고 x 플러스 b, 그리고 x 플러스 c. 자, 이 녀석을 전개를 해서 동료한끼리 계산을 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x, 그리고 플러스 abc가 돼요. 자, 이 부분은 특히 이 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 고차 방정식, 즉 3차 방정식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그쪽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는 식이기 때문에 지금 잘 암기해 두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엄청 중요한 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식은 이제 뒤에 인수분해 식에서 좀 더 자세히 할 텐데, 물론 이 변형 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먼저 식을 적어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얘네들을 다 전개해서 우리가 동료한끼리 싹 계산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자, 이 식이 나옵니다. 자,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요 공식은 자,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그리고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 식을 또 전개해서 보면은 자, 얘는 a의 4제곱 플러스 a의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이 되는데, 자, 이 녀석은 언제 많이 쓰냐면은 이제 보기차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어떤 공식을 그때 좀 사용되는 공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자, 이 첫 번째 것 중등부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이 중등부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올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에서는 3차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느냐, 그리고 2차식인데 식이 3개가 돼서 항이 3개가 돼서 그걸 전개를 하느냐, 요거 이제 이 식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 과정 외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인수분해라든지 아니면은 변형 문제들에서 특히 응용 문제들이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식,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자, 문제를. 자, 다항식이 있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과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 있는데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x제곱의 개수만 궁금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식들을 모두 다 전개해서 찾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x제곱의 항만 찾자는 거죠. x제곱의 항. 자, 먼저 그럼 이 앞항에 있는 x제곱과 뒤에 있는 상수항을 곱해버리면 5x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2x와 이 뒤에 있는 항의 2x를 곱하면 4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여기 앞에 있는 항의 1과 뒤에 있는 항의 x 제곱을 곱하면 x의 제곱입니다. 즉 나에게 필요한 x 제곱의 차수만 우리가 찾아와서 그 항들로만 합을 계산을 해주면 얘는 10x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x제곱의 개수만 빨리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곱셈 공식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까 우리는 x 3x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했었어요. 자, 이거 세제곱으로 바꿀게요. 자, 세제곱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자, 이 부분이 a고요. 이 부분이 b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공식에 a 자리에 3x 그리고 b 자리에 y만 집어넣으시면 이 식이 결정이 되겠죠. 즉 계산을 해볼게요. 자, 먼저 a의 세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3x 전체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3이 곱해졌었죠. 그리고 뭐였냐면은 a의 제곱이었죠. 3x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b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마찬가지로 3 곱해지고 a는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a 플러스 b 세제곱 공식에 a 자리에 3x, b 자리에 y를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공식이 제대로 암기가 된다면 저처럼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계산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요 3이 곱해져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얘를 전개를 해 본다면, 자, 27x의 세제곱 플러스 여기는 9x 제곱이니까 27x의 제곱 y, 그죠? 그다음 플러스 여기는 3하고 3이니까 9xy의 제곱, 그리고 y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그 공식을 암기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a였고 이 자리가 b였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c를 우리가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바꿔보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2a 플러스 3b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c, 이거에 대한 제곱.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a 자리, b 자리, c 자리였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한 그 식에 대입만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2a의 제곱 플러스 3b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 그 다음에 a 자리에 2a 그리고 b 자리에 3b,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2, 그 다음 b 자리에 3b, 그리고 c 자리가 마이너스 c, 그냥 그대로 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하고 또 2a 그리고 또 c 자리에 마이너스 c,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괄호를 전개해 주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전개해 보시면은 4a의 제곱 플러스 9b의 제곱 플러스, 자, 마이너스지만 제곱이 있어서 c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 숫자들을 모두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12ab 마이너스, 자, 이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6bc,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4, 자, ac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한다.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운다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처음에 외웠던 그 공식의 각각의 자리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곱셈 공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챕터는 이 곱셈 공식들이 어떻게 변형이 되고 또 그 변형된 식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